현정 언니, 빛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빛은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틈만 있다면 그 틈 사이로 어둠을 몰아낸다? 뭐든 생동하게 해주고 대명천지 밝은 세상을 보여주니까 좋죠. 단 자외선이나 지구온난화 등등 이런 기후위기 문제만 빼면 말이죠. 네. 야, 너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쨍 하고 해 뜰 날은 돌아온다. 모든 좋은 일, 희망을 표현할 때도 어김없이 빛을 소환하죠. 네, 1년 중 그 좋은 빛이 가장 많은 달 6월입니다. 6월은 하지를 중심으로 낮이 가장 긴 시기가 열리는데요. 그만큼 소중한 6월이 아닐까 합니다. 네, 빛의 따스함 가운데 행복한 6월 보내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 따뜻한 시선입니다. 네, 지금부터 6월에 열어가보는 영희와 현정이의 이따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최소한의 이슈, 이쯤이면 심층이지. 기후가 울리는 경중. 오늘 이따시를 열면서 연중 해가 가장 긴 6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절기상으론 하지가 있지만 과연 이 6월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해를 볼 수 있을까요? 이 걱정의 이유를 바로 오늘 최소한의 이슈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네. 중국 남부 광둥성을 강타 물난리 기억나세요? 네. 예, 열흘이 넘게 이어져서 뉴스를 보니 거기가 강인지 도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직전인 5월 중순에 우리나라에도 때가 아닌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에 무려 42cm 눈, 농작물 피해가 엄청났다고 해요. 네, 대구도 추웠어요. 네. 강풍과 폭우에 지난 15일에서 16일을 걸쳐 갑자기 1박 2일 겨울을 경험하고 오는 기분이었어요. 네, 이웃나라 광저우는 물난리, 100년 만에 홍수라죠. 토네이도와 야구공만한 우박까지 3종 세트로 기후전쟁을 치렀고요. 네. 이게 가장 최근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아시아가 이렇게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중국 남부엔 호우, 북부 내륙엔 폭설이 겹쳤거든요. 네. 그 영향으로 우리의 참 좋은 날,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 한라산에 950mm 물폭탄을 데리고 왔죠. 네. 국경 없는 하늘길 때문에 우리나라가 같이 겪는 형국이었죠. 요즘 비가 너무 잦습니다. 크게 길게 오고 말이죠. 네, 이미 지난해 7월에 유엔 사무총장은 엄청난 선언을 했는데요.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대가 왔다고 말이죠. 말인즉슨 23년 7월 지구 기온이 인류의 측정 이래로 쓰여진 모든 기록을 깨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위험해라는 절박한 호소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최근의 기후 추세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심각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 네.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올 여름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먼저 이 이상기후들의 정체 한번 간추려 보실까요? 네. 사실 요즘 이보다 센 이슈가 없을 정도라 맞아요. 네. 네. 근래 이상기후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먼저 폭염이 있습니다. 작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중국 북서부, 남유럽 등지에까지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아서 세계를 놀라게 했죠. 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가뭄인데요.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지에서 20년도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상기후는 바로 호주 산불입니다. 20년에 일어났지만 역대급으로 광범위했고 아주 치명적이었죠. 또 네 번째는 22년도 파키스탄 홍수였는데요. 수천만 명의 피해에 사망자만 1,000명 이상. 파키스탄이 유독 심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꾸준히 진행되어 오는 건데요. 발리 같은 섬 국가가 점점 땅이 소실되는 섬나라 침수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도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중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심각했던 또 폭우를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네, 현정 언니 혹시 대기의 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기의 강? 네,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크기의 수증기 덩어리의 이동 현상인데요. 원래 저기압 열대지방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데 최근 들어 더 자주 출몰하면서 흘러다닌다고 합니다. 아, 강 중에 제일 무서운 강이군요. 그렇죠. 대기의 강,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걸까요? 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달궈지고 이 온도 상승이 대기의 수분 덩어리를 만든단 말이죠. 네. 이게 저기압과 만나게 되면 또 비구름대의 크기를 키우게 되고 이렇게 커진 비구름대는 마침내 어디로 올까요? 아프리카 같은 큰 대륙으로 와서 홍수를 일으키는군요. 실제로 일어난 예들만 봐도 그렇죠. 최근 케냐의 대홍수가 그렇고요. 그리고 반작용으로 다른 대륙에다가는 체감온도 50도씨의 폭염을 만들어요. 두어 해 전부터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전 지역은 40도가 훌쩍 넘는 더위에 또 중동 지역의 극한 폭염과 태국의 폭염을 기록했고 이란 남부의 한 지역에서는 67도, 그것도 모자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81도까지 전 세계 체감 온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해요. 네, 이렇게 근거가 딱딱 떨어지는 게 더 무섭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왜 온실가스를 배출은 선진국들이 하고 재해는 배수시설 같은 게 열악한 후진국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 바뀌고 있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속수무책이죠. 다 같이 당하니까 후진국의 원조 같은 것은 좀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막 도와주고 싶지만 자국민 보호가 급선무고요. 네. 예외 없이 지구촌 모든 나라의 문제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아야 할 문제겠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영국의 왓슨경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온도 상승의 제일 큰 원인이 탄소 배출이 되고 있지만 정작 국가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치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고와 안타까움을 보냈습니다. 그렇겠죠. 현재 탄소 배출량만 봐도 감소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대표적으로 왜 전 세계 배출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도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작년 캐나다 산불이 그것도 기후위기의 일환이었고요. 그 피해가 엄청났죠. 네. 그런데 지난달 12일에 캐나다 서부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어요. 이미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34배를 태웠다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자료를 보니 캐나다 산불이 작년에만 해도 2억 4,900만 톤이라는 탄소를 배출했다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기후재앙을 더 악화시켰다는 결과 때문에 더 힘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위험은 거듭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왓슨경은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20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50%는 감축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크게 가망은 없어 보이죠. 네, 지난해 지구의 표면 온도도 가장 뜨거웠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이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지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네. 기록상으로 아시아의 해수면 온도가 1위,
아시아의 지표면 온도가 2위라고 말이죠. 네, 이래저래 아시아의 80% 이상이 홍수와 폭풍의 위험 지역인데요. 네.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아시아 지역에 폭염과 폭우가 심하게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우리 한반도만 예외일 수 없겠잖아요. 이게 바로 역대급 극한호우의 예고였다고 봐지는 거죠. 네. 네,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들으셨고요. 네, 계속해서 기후 얘기 이어가면요. 이 와중에 극한 날씨를 만드는 주범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트인데요. 바로 바다에서 활개치는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해양에서 방출되는 열은 대기에 영향을 주어서 세계 각지의 극한 날씨를 살포하는데요. 현재 우리 동태평양의 엘니뇨가 계속되고 있는 것만 봐도 한반도 극한 호우를 예고하는 불길함이라고 해요. 네, 반대로 라니냐는 겨울을 더 춥게 만들고요. 바다에 엘니뇨, 라니냐가 있다면 육지에는 스모그와 사막화가 또 기승을 부립니다. 네. 두 해 전인가요? 유럽과 미국 위주로 심한 가뭄이었었는데요. 네. 이게 20년 주기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훨씬 더 가뭄이 자주 온다는 거죠. 네. 그 때문에 벌어지는 물 부족 현상도 또 심각하잖아요. 네. 단순히 덥고 춥고를 떠나서도 직면하는 것이 또 해충 유발이나 농수산물의 변화. 맞아요. 네. 지금 보면 농산물 생산지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도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변화들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난간이 하나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빙하 문제 네, 아닌가요? 맞아요. 남극의 빙하인데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녹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 충격이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놀라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북대서양 해양에서도 폭염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헐, 과학자만 놀라지는 않겠네요. 네, 걱정이 많이 되죠. 네. 바다는 전 세계 산소의 반을 책임지다 보니 여파가 어떨지 상상이 안 가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폭염이란 게 식물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 바다 생물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바다 생태계 교란이 시작되겠네요. 상황이 이럴수록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해야 합니다. 뭘까요? 네,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먹거리 문제. 이제는 밥상을 준비하거나 식사를 하면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채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안심마을의 땅과 사람 이야기, 농부 마실처럼 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선택 구매하는 것이 운송 감소, 온실가스 감소, 또 화학비료 감소 효과까지 있다고 하네요. 일석삼조네요. 네, 이런 농산물들을 애용하는 것이 진짜 지구식단입니다. 네. 둘째로는 교통수단인데요. 언제나 바쁜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자동차 공유 서비스나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나 도보 생활 요런 거 진짜 실천해 보긴 어렵지만 지금 킥보드 타기도 나름 자리 잡혔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라오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겠죠. 네, 셋째로 과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데 뭔 과소비 하실 수 있겠지만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새 물건을 자꾸 선호하는 것보다 우리 유라 아나바다 장터처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면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네. 의류를 구매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환경 친화적이고 좋은 중고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폐기물도 줄이고 그러고 보니 우리 아나바다가 바로 지구 문제를 극복하게 해줄 도구 맞았네요. 맞네요. 네. 많은 관심으로 나들이 나오세요, 여러분. 6월 나오세요. 8일에 열리고요. 네. 네. 9월, 10월, 11월에는 둘째 주 토요일 유라 반개 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또 가정경제에 직결되면서 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한 것, 에너지와 물 절약입니다. 늘 교육을 받지만 플러그 뽑기, 전자기기의 절전 모드 사용, 모아서 세탁하기 등등이 되겠죠.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줄이기, 재활용과 분리 배출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해양 쓰레기 문제와 왜 미세 플라스틱,
우리 밥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건 물고기 그 보셨어요? 네. 네. 몸 바깥으로 막 플라스틱이 막 튀어나와서 막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들 정말 비극인데요. 네, 비극이죠. 네. 그 외에도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지속 가능한인데요. 숲보호, 여행도 그렇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여행, 환경 친화적인 숙박지 고르기 등이고요. 네. 국가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전기차, 자전거 등의 친환경적인 교통 시스템, 탄소 중립 기술 등 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문제이니 또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는 국경도 경계도 없어서 글로벌 시민이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동참해야 하죠. 글로벌 챌린지가 절실합니다. 결자 해지라고 기후 위기는 우리가 만들었으니 네. 해결도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지구 온도의 상승폭이 1.5도가 되면 육지의 절반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네. 포기하느냐, 다 함께 공존하느냐 이것이 문제네요. 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올여름이 내가 경험할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지도 모른다고.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에 수시로 올려주는 경종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소한의 이슈 첫 번째 이야기는 The Drum, 알렌 워커의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 따뜻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명작이 명곡에게 명작으로 만나보는 클래식 명곡. 이따시의 명작이 명곡에게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재가 명작으로 만나보는 클래식 명곡이란 말이죠. 클래식 하면 보통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영화의 OST로 만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저희 명작이 명곡에게 코너는 영화나 책 한 작품을 선정해서 작품을 집중 탐구해서 들려드리잖아요. 널리 귀에 익숙한 명곡들로 만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영화 OST, 그것도 가장 멋진 클래식 OST를 엄선하여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으로 치자면 우량주들만 모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양한 연주와 손꼽히는 명곡들이 펼쳐가는 마법 같은 클래식 OST의 세계로 오늘 초대합니다. 기대감과 함께 볼륨업 해주시기를 바래요. 네, 영희님은 좋아하는 영화 주제곡 있으신가요? 네, 딴따다다다다 딴따다. 뭔지 네, 알 것 같아요. 바로 아시네요. 네, 아시는 분 있으시죠? 영희님이 추천하신 요거 딴따다다다 따라라 함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명작 명곡 소개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곡은 아마 영화 테마곡의 전설, 조상쯤 되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영화에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넘어서 위대한가를 보여준 OST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가 혹 이 영화를 못 봤을 수는 있어도 아마 이 주제곡을 못 들어봤다? 글쎄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먼저 뛰는 곡이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네, 많이 궁금하실 오늘의 첫 사운드 트랙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맞춰보세요. 여러분,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죠? 바로 로키였습니다. 오늘날 영화를 인간 승리,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의 주제가였죠. 빌 콘티의 Going the Distance 들으셨고요. 네, 로키는 1편부터 5편까지 약 15년에 걸쳐 제작이 됐잖아요. 1977년이 첫 시작이었죠. 긴 시간 제작이 되오면서 몇십 년을 걸쳐 방영이 되다 보니 거의 한 번씩은 전 세대가 볼 수 있었던 로키 시리즈. 혹여라도 보지 못했더라도 곡은 익히 알려져 있는 영희님 말대로 가슴 뛰는 곡이었죠. 영화에서 하도 많이 뛰고 맞고 자빠지면서 보고 듣고 하다 보니 말이죠. 길고 잘생긴 실베스타 스탈론의 땀과 피 얼룩진 얼굴에 복서의 삶에 전 세계인이 눈물로 공감하고 응원했던 영화. 로키는 무명이었던 한 복서를
인간 승리로 이끈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은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배우의 실제 인생 역전을 이끈 영화라고 해도 될 텐데요. 네, 재밌는 게 당시 무명이었던 실베스타 스탈론이 우연히 무하마드 알리의 복싱 경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단 사흘 만에 각본을 쓰게 되었대요. 아, 그게 바로 이 로키였는데요. 잘생기고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재주가 있었다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게 말인데요. 네, 실베스타 스텔론은 이 각본으로 큰 배팅에 들어가 주연을 따내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도 모자라 영화도 인생도 대박이 난 건데요. 네. 실베스타 스텔론과 함께 무명의 승리자가 또 있었는데 바로 로키 시리즈의 작곡가 빌 콘티였습니다. 네, 수많은 트레이닝 장면마다 나오는 Gonna Play Now. 마지막 결전 장면을 장식했던 이 Going the Distance. 이 곡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운과 감동을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던져주었죠. 네, 영화는 몰라도 주제곡은 안다. 그만큼 오늘날 OST의 원류와 같은 영화 로키 시리즈의 곡으로 첫 번째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이쯤 되면 두 번째 곡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뭘까요? 네, 들으신 곡은 너무도 유명하고 사랑받았던 러시아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향기가 물씬 풍기면서도 뭔가 애잔하고 또 웅장한, 그러면서도 왈츠의 흥겨움 속에 감춰진 알지 못할 슬픔 같은 게 또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차이코프스키 이래 러시아가 낳은 최고의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였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스탈린이 통치하던 강력한 독재의 시기. 곡 발표도 그 한 중심인 1938년 무렵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훌륭한 작곡가라 해도 독재자와 혁명을 찬양하는 곡들이 통수권자 마음에 들어야 했기에 참 이 시대를 이해하고 듣는다면 아픔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곡은 바로 1997년 소피 마르소 주연의 안나 까레니나의 배경곡이 되는데요. 네. 바로 영화의 주요 장면인 안나와 브론스키가 서로 눈이 맞는 사교 파티장의 춤곡으로 나오는데요.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원작 영화답게 러시아 음악이 절묘하게 선곡되어 빛나는 영화 안나 까레니나의 주제곡 쇼스타코비치 왈츠 넘버 2였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최후의 클래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극찬을 받고 있고요. 몇 번의 리메이크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사랑받았던 영화 안나 까레니나는 러시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스토리가 녹아 흐르는 듯해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함께한 품이 있는 영화죠. 네. 또 함께한 최고의 OST로 오늘날까지 크게 사랑받는 곡입니다. 사실 원작 소설과 8번의 리메이크 영화 안나 까레니나 이야기만 해도 이따시 1시간으로 부족할 만큼 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는 진짜 대작이잖아요. 누군가는 안나 까레니나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했을 정도로 이 대단한 안나 까레니나 원작 소설인데요. 이 엄청난 분량의 원작은 그 시작하는 문장으로도 유명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저마다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안나 까레니나의 한 5번째쯤 되나요? 리메이크 영화 1997년판 영화의 OST곡 왈츠 넘버 2 쇼스타코비치였고요. 우리나라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OST로도 제작됐던 두 번째 명곡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짠! 드디어 시작에서 영희님의 추천곡을 준비했습니다. 오, 그새 준비하셨어요? 네, 후다다닥. 이 곡이 얼마나 그 시대 심금을 울렸으면 이후로도 2개의 명작품에 재차 등장을 하는데요. 아, 93년에 쉰들러 리스트, 94년에 트루 라이즈였고요. 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이 트루 라이즈 또 유명한 아바타의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영화 트루 라이즈에서 이 만나고 홀딱 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아놀드 슈워제네거요? 아니요. 여주인공 제이미 리 커티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중에 네. 막 그 커트도 막 따라하고 네. 했었던데. 왜 예전 어렸을 때는 한 편의 영화가 굉장한 여운이 남아서 곱씹곤 했던 기억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 꽂히셨군요. 네. 아빠가 비밀 요원이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특히 정체를 숨기고 아내와 탱고를 추게 되잖아요. 그 네. 상황이 너무 스릴 넘치잖아요. 그 아찔함이 또 한동안 계속 감동으로 머물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 음악도 한몫했을 거예요. 저는 여인의 향기에서 감명 깊게 봤는데요. 네. 극 중에 알파치노는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네. 근데 무대 동선을 모두 외우고 아름다운 여성과 완벽한 탱고를 추는 장면에 매료되었어요. 맞아요. 알파치노와 탱고를 추는 왜 그 도나 역의 영국 배우 예. 가브리엘 앤워 잠깐 등장하지만 그 리즈 시절 너무 예쁘고 맞아요. 네, 요 장면이 또 여인의 향기의 명장면으로 꼽히죠. 네, 정말 예쁘죠. 그 그리운 리즈 시절인데요. 네. 네, 유명한 명대사도 있잖아요.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예요. 맞아요. 네, 알파치노는 이 영화로 생애 첫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죠. 네. 알파치노의 신들린 시각장애인 연기가 일품이었던 1992년 미국 영화 여인의 향기의 주제곡이었죠. 네. 예, 포르 우나 카베사입니다. 네, 스페인어로 머리 하나 차이라는 뜻이래요. 왜 경마할 때 말이 막 결승점에 들어갈 때 머리 하나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는 그런 뜻에서 왔다는데 네. 1935년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까를로스 가르델이 만든 바로 탱고 하면 떠오르는 음악이 되었죠. 그 곡 영희님의 자, 이따시의 명작이 명곡에게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세계적인 명작, 명곡들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 영화 한 작품은 들어봐야죠. 서양 클래식 못지않은 우리 전통의 악기 선율이 펼쳐지는 곡인데요. 네, 작품 소개를 하자면 영화는 아니고요. 애니메이션, 웹툰과 비슷한 라이트 노벨 작품 나와 호랑이님에 수록된 나래의 호랑풍류가가 원곡이에요. 여자친구의 유주와 타편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하고 또 여러 명의 가수들이 커버하는 등 가사도 곡도 좋아서 다양한 매체에서 일찍부터 소개됐고요. 들으시면 이 곡 하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자, 오늘 이따시의 명작이 명곡에게 클래식 OST와 훌륭한 작품들과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호랑수월가 국악풍의 OST 유주의 곡으로 명작이 명곡에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하늘을 물어채는 멍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동산을 뛰고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온 산에 분물 막을 내리네. 바람은 지친 끝에 밤에 몸을 니네. 별빛은 아득하니 은하수를 내리네. 차가운 밤하늘에 세상이 젖어가네. 그리워 홀로 타령을 하자. 흘러가라 사랑 사랑 나 덧없이 피고 떨어지는 꽃송아. 해달구나 가라 가라가 눈물에 떨어진 별을 해내. 푸른 달아 오랜 고운 내 달아 빛은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푸른 달아 다시 없을 내 달아 뻗은 손끝에 닿아다오.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정하지 못하는 수월가. 고요한 바다 위로 내 노래가 떠간다. 소리도 부끄러워 숨죽이고 떠간다. 달빛에 젖은 몸을 내놓고서 떠간다. 한낮이 비쳐 오를 때까지 봄
성 한 가지 끝에 걸쳐있던 연으로 바람에 떨어져서 표류하던 입으로 물 위에 갈 데 없는 낡은 길을 짓다가 그립고 슬퍼 눈을 감으네. 달아 해달픈 달아 피었다 이내 숨어버릴 허상아 시리구나 세월아 나 나를 헤면서 연을 뜯네. 푸른 달아 우린 고운 내 달아 빛은 내 손에 내려다오. 운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하는 입을 죽여다오. 푸른 달아 다시 없을 내 달아 뻗은 손끝에 닿아다오.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정하지 못하는 수월가. 서로 가자 굽이굽이 쳐가자 하늘의 달 너머까지. 파마가라 허이허이 가거라 산 위에 걸린 저 다른 태평가. 서로 가자 굽이굽이 쳐가자 새벽의 달 너머까지.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정하지 못하는 수월가. 하늘을 보며 그리는 공유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나의 수월가.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가벼운 마음으로 산뜻하게 떠나보실 동구의 구석구석을 먼저 찾아가 봅니다. 영희와 현정이 이따시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동구의 좋은 장소 제보를 기다리며 이번에 우리가 찾아간 곳, 이번에는 누구나 한 번쯤 가보셨을 익숙한 곳이겠는데요. 네,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살짝 곁들여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정 언니, 불로동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불로동이요. 불로동 하면 약간 끝자락, 또 화해단지. 불로하니 불로장생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실제로 늙지 않는다는 그 불로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불로 막걸리가 인기일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막걸리 한 잔. 여튼 그러면 불로에 뭘 붙여도 안 늙게 해주는 요 이름 덕 좀 보겠는데요. 불로동에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왠지 오늘 소개할 곳인 것 같은데요. 사실 불로동이란 이름은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져서 도주하다가 이 지역에 이르자 어른들은 피난을 가고 어린 아이들만 남아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역사가 깊네요. 한때 왕건의 고을이었군요. 아이들만 노는 곳, 노인이 없다 해서 불로라니. 예, 맞습니다. 이런 이름과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옛 무덤, 불로 고분군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동구에서 또 불로동 고분군 요거 빼놓으면 섭섭하죠. 예, 현정 언니 여기 왜 좋아하세요? 아, 전 여기 오면 이 장소가 왜 생각보다 인기가 적을까 생각이 들 만큼 왠지 고즈넉함의 끝판왕이고
고분군 사이사이 멋진 산책길을 그저 넋놓고 걷게 되는 이런 길이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흔치 않죠. 불로 고분군은 불로청과 경부 고속도로 그 사이쯤 위치하는 나지막한 구릉지에 제법 규모가 크게 형성된 고분군입니다. 삼국시대 것으로 현재 210여 개의 고분이 있는데요. 네. 예, 가장 큰 게 지름 22m, 높이 6m고요. 네. 아주 작은 고분들까지 다양한 크기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1978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네, 대구 지역에 있는 고분군 가운데 가장 상태가 좋은 고분군이라는데 최근에 본 파묘도 생각나네요. 네. 묘자리가 있는 곳이 가장 명당이라던데 누구의 묘일지 궁금하네요. 묘비명이 있을 리 없으니까. 묘비명하니 왜 그분이 생각나죠? 버나드 쇼인가? 아, 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거 말이죠. 네. 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왜곡돼서 후세에 다소 우스꽝스럽게 알려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후대에 왜곡이 있었군요. 네. 불로동 고분들은 5, 6세기경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유력한 정치 집단의 무덤이라고 하네요. 네. 불로동 고분군은 여기저기 시야가 확 트여서 또 노을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고 차츰 관광지로서 구색을 갖춰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출일몰 할 것 없이 대구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 출사자들에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또 넓은 초지에 드문드문 소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는 모습을 SNS에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나홀로 나무가 요즘 좀 유명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아, 그 나홀로 나무 찾아가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네. 주차장에서 화장실을 끼고 오른쪽 길, 예, 고분길 가는 다른 길을 따라서 관리사무소 건물을 지나 약간 등산하는 기분으로 언덕을 올라 얼마간 더 가셔야 하는데요. 저 멀리 덩그러니 서 있는 나홀로 나무를 만날 때쯤이면 주변은 이미 아련한 낙원처럼 변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왕따나무라고도 불린다는데 너무해요. 이 나홀로 나무 근처의 뷰가 진짜 좋잖아요. 네, 저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갔는데요. 오랜만에 막힘없는 시야에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촉감과 함께 청량감이 확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오, 한마디로 상쾌한 힐링 타임이었죠. 네. 예. 불로동 고분군 일대는 이렇게 가슴 탁 트이게 하는 뷰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비행기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 소음도 있지만 비행기랑 찍어도 예쁜데요. 봉분 사이사이로 비행기가 살짝 걸쳐지면 지체 없이 순간 포착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불로동 고분군과 단산지는 대구 올레 803 6코스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그 7.2km로 2시간 30분 정도의 올레길이 연결되어 있고요. 멋진 경치와 함께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걷다가 출출하시면 진입로에 위치한 추어탕 맛집도 한번 들러보세요. 모든 불로동에서 먹는 건 불로 이 이름 덕을 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문연집을 찾다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우국밥을 먹었는데요. 네. 예, 반찬도 너무 정갈하게 나오고 맛도 좋고 그래서 요즘 이런 집밥을 어디서 먹겠나라는 생각까지 아. 들더라고요. 네, 저도 네. 데리고 가요. 당연하죠. 가시죠. 불로동 고분군은 모든 게 무료예요. 주차하시고 고분 해설마당 생태학습 체험 공간을 활용하시어 하루 3회 있는 문화 해설을 또 이용해 보시면 알찬 나들이가 완성될 것 같아요. 입구에서 또 복무공원 쪽과도 이어지는 길이 있으니 연계해 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네, 공영 주차장 앞부터 북측의 고속도로 굴다리까지 도로가 완공되었더라고요. 아, 네, 이 도로를 통해 차도 사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던데요. 네. 예, 고속도로 굴다리를 넘어가면 단산지로 이어집니다. 그 유일한 단점이라면 고분군에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날씨가 더워지기 전이나 일몰 시간에 맞춰 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인근에 5일장인 불로시장 구경도 겸할 수 있고요. 네, 넉넉한 인심의 맛집과 고즈넉한 산책로에서 귀한 풍경까지 담을 수 있는 불로 고분군. 이미 가보셨어도 또 가보시면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리를 또 헤매이곤 해 그대 닮은 그 뒷모습에 또 붙잡곤 해 같은 하늘 아래에 산다면 언젠가 만나지겠지 바람아 불어라 내님 계신 곳까지 애타게 그리운 이 내 맘 전해지도록 바람아 불어라 내님 어디 있는지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Yeah 이 빗속을 나는 빠르게 너에게로 달려 건립해 나를 버려두고 you so bad 근데 왜 매일 밤 꿈속에 너는 왜 나타나 왜 나를 미치게 만들어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돌고 돌아 나를 쫓고 돌지 말 love is pain 내님 어디 있는지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오프닝에서 빛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단 촛불 한 개라도 켜는 게 낫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저렇게 잘 헤쳐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랄 데 없이 다 갖췄음에도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주변 상황이 빨리 밝아질까요?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시는 6월 한 달 되시기 바라면서 영희와 현정이의 이따시 준비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 따뜻한 시선 지금까지 김영희 김현정이었습니다. 행복한 6월 되세요. 오늘도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온종일 한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 속 이 장면 어제 꿈에서 봤나 아참 내일이지 지나치고 바쁜 이 삶에 그냥 흔하네 그 애를 보고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카페인으로 잡힌 초신을 빠졌고 하루 종일 신경 쓰여 토할 것 같아 저녁 기대 더 배고픈 같이 까먹고 그지 이상하지 근데 말야 있잖아 전부